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주로 전기장의 세기, 전류 밀도, 그다음에 비저항 이런 것들이 다 전기적 성능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이번엔 이제 기계적 성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여기 나온 자료들은 다 대부분 재료과학 책에 나온 그림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전기 부분은 좀 다른 책에서 가져했는데 이전에 성능했으면 좀 전기적인 것도 체력과학에서 가져올 걸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자료에서 가져왔고요. 예적 성능 해석은 주로 재료과학 책 칼리스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버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원서 버전인데 어쨌든 간에 칼리스터 책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 그 1학년 때 가지고 있으신 책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응력이 나오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요 이제 true stress, true strain 뭐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하는데 크게 변하지를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하니까 요 그 단면적이 처음에 단면적이 변하지 않는다. 훨씬 변하죠. 그런 전제에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당기는 걸 바깥으로 잡아 늘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인장응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텐사일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거를 인장응력이라고 하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누르는 걸 이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라고 하고 압축응력이라고 하죠.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압축 응력이라고 합니다. 표기는 이거는 음의 값으로 표기하고요. 인장응력은 양의 값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잡아 늘리는 거는 양의 값이고 이제 줄어드는 건 음의 값인데 나중에 스트레인하고 변형률하고 관계가 있죠.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 늘린다. 여기 이제 응력이 되었을 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응력이 이렇게 잡아 늘리는 방향이면 얘 길이가 처음에는 L0였다가 그렇죠? L0였다가 델타 L만큼 여기 이쪽에 2분의 델타 L 늘어나고 이쪽에 양쪽에 2분의 1 델타 L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양쪽을 잡아당길 때 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델타 L이 처음 길이보다 늘어난 양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그마와 Z 방향이니까 시그마 Z라고 쓸게요. 시그마 Z와 변형률의 관계가 서로 일치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줄어든다. 그렇죠? 줄어든다 그러면 이 델타 L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델타 L 값이 마이너스 될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응력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일반적으로 인장 응력 잡아 늘리는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갖고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갖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응력은 힘은 여기서는 이거는 힘이죠. 힘 force. 요 힘은 뉴턴 단위죠. 뉴턴 단위여서 F는 MA죠. F는 MA. 가끔가다 킬로그램 단위를 표시하는데 그때는 A가 중력과 속도인 G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을 곱해주면 그 질량하고 중력가스를 곱해주면 그 뉴턴 값이 나오니까요. 마치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탄다면 그 사람이 여기에 가하는 힘과 똑같이 보시면 되죠. 사람을 잡아다니는 게 지구니까 중력과 속도. 어쨌든
이게 이제 오리지널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비포 로딩이라는 얘기는 힘을 가하기 전에 원래 응력인 거죠. 원래는 요거를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것처럼 트루 스트레스는 그 단면적이 계속 바뀌죠. 그죠? 단면적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 다음 페이지에 좀 그림이 더 잘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래 위로 잡아당기면 아래 위로는 늘어나지만 옆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래 위로 잡아당기면 옆은 줄어드니까 이 면적은 줄어들겠죠. 길이는 늘어나지만. 여러분들 그 설날에 먹는 떡국 이렇게 잡아당기면 옆에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적을 때 탄성 변형 구간, 저희는 이제 탄성 변형 구간에서만 주로 다룰 겁니다. 왜냐면은 소성 변형 구간, 즉 항복 강도를 넘어가면 변형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고 이미 보는 겁니다. 물론 각막에서의 항복 강도는 또 뭐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배우시고, 어쨌든 간에 소성 변형 영역으로는 좀 상황이 복잡해요. 탄성 변형 영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직선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변형이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true, 이건 텐사일이 아니라 true입니다. 뭐 true, 실제로 아주 그 true. 그래서 이걸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아주 작게 변형하는 인장 변형 구간 안쪽에서는 그걸 별로 반영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양이 되게 적어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면적의 평면의 평행한 방향, 그리고 이제 에어리아 A라고 하는데 요 위도 뭐 지금 같은 면이죠. 평행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걸 shear stress 또는 우리나라 말로 전단 응력이라고. 이번에 많이 들어보셨죠?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단 응력은 타우라고 그러고 사실은 표시는 똑같아요. A0분의 F.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인자응력, 압축 응력이라고 하는데 수직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수직이 왜냐면 그게 좀 이따 나와서 그래. 요거를 수직 응력이라고 그러고 노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응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시그마는 힘의 방향과 평행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타오가 요 힘의 방향하고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에서 이렇게 작용할 때는 타오는 이 방향이고 똑같은 면에서 이렇게 작용하면 시그마는 이쪽 방향인데 이 평면은 좌표축을 만일에 우리가 이쪽 방향을 Z축이라고 그러고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그러고 이쪽 방향을 Y축이라고 그러면 XY, 즉 A0는 XY 평면에 있잖아요. XY 평면에 있는 이 경우의 응력은 XY 평면과 수직인 거는 Z축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평면의 수직이다라고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거는 XY 평면의 수직인 응력은 시그마 Z. XY 평면의 수직. 이거는 XY 평면의 평행이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은 Y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Y방향으로 가고 로테이션이 안 되려면 이 응력이나 이 응력이 나중에 균형 잡으려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 요 응력에서 X방향으로 가는 응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돌지 않으려면 걔네들이 같아야 돼. 마치 그래야 이제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하시려면 노테이션이나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XY 평면에 그렇죠? XY 평면에 평행한 전다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죠. 요거는 XY 평면의 수직인 XY 평면에 평행한 그렇죠? XY 평면에 평행한 응력인 거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수직응력이라고 불리는 거는 그 작용하는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고 전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shear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위, 전지 가위 옛날에 나무 같은 거 자를 때 그걸 shear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단한다 이렇게 해서 한자 표기인데요. 저도 그래서 자르는 듯한 힘을 그렇게 준다. 가위가 잘라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주니까 그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 물체들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 위에 쪽에 있는 게 지금 텐사일 스트레스, 즉 수직응력에 대한 변형인데요. 그렇죠. 요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L0였다가 양쪽으로 2분의 델타 L씩 늘어난다고 한 건데 어떤 경우는 밑에는 꼭 잡고 있고 이쪽에는 잡고 있고 위에서만 힘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쪽으로 늘어나는 방향이 델타 L. 그래서 나중 길이하고 처음 길이의 차이가 그죠? 델타 L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스포트라이트 못 오나? 못 오나 보네요. 마우스 잠시만요. 일로 오면은 그냥 이렇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거는 나중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 처음 길이를 L0라고 한다면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그 길이가 델타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늘어나건 뭐하건 처음 길이가 힘줘가지고 나중 길이 하면은요. 다음에 그때 아래 위로 늘어나는 변형률은 처음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L0분의 델타 L이고 저것도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뭐 로그 뭐 하는데 그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 탄성 변형이니까 탄성 변형 영역에서만 추로하니까 그냥 수직응력은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아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 줄어드는 변화. 처음에는 이쪽이 이제 원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원통. 원통형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D0로 직경했던 게 다시 델타 D만큼, 여기 델타 D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D0분의 D 마이너스 D0인데 줄어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해가지고 양수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구태 양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건 없어도 돼요. 그래서 D 제로분의 델타 D. 왜? 이쪽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값의 변형률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밑에가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B, 즉
요렇게 똑같은 힘으로 잡아놓은, 이쪽에는 실제로 힘은 안 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줄어드는 거에 비. 즉, 잡아 늘리는 쓸 때 변형률 분의 그냥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줄어드는 변형률의 비율을 우리가 포화송비라고 합니다. 이 포화송비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꼭 필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필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슈어 스트레인은 처음에는 이렇게 네모난 거예요. 이쪽도 y고, 이쪽은 뭐 처음에 x라고 보시면 되죠. x축 y축이니까 여기는 x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다 보니 실제로 사각형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기울어진 사각형으로 되는데, 그 이동한 정도를 델타 x라고 하면 원래 높이분의 델타 x가 y분의 델타 x가, 이거가 세타잖아요. 세타는 탄젠트 델타 x니까 감마는 y분의 델타 x고 이건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변형 비율이에요. 퍼센트로 아니라 그냥 변형 비율. 길이분의 길이, 길이분의 길이, 길이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변형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성계수라고 그러죠. 탄성계수. 우리가 사실 요거를 보시는 게 더 좋긴 한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속을 힘을 가하고, 그렇죠? 변형률을 측정하면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선형적으로 변하는 구간들이 존재하게 되죠. 선형적으로 변할 때 이 구간 대략 한 0.2% 원래 길이의 1000분의 2 정도 늘어난 델타 L이 L분의 델타 L이 1000분의 2 정도 될 때까지를 보통 항복 강도라고 그러고, 이때까지 잡아들렸다 딱 놓으면 제자리로 딱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탄성 변형,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탄성 변형이고, 요 기울기가 탄성 계수 또는 영률이라고 합니다. 영률.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걸 왜 입실론을 안 쓰고 1을 썼냐면 아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에서 여기서 입실론 쓴 게 보통 트루 스트레인을 쓰고 그냥 입실론으로 쓰시면 됩니다. 특히 탄성 변형에서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변형률은 큰 차이 없이에는 입실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잡아 늘리는 방향이에요. 잡아 늘리는 방향. 변형률이 양의 방향이죠. 양수.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과 압축이 탄성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뭐 잡아 늘리든 뭐 하든 눌리든 누르든 잡아 늘리든 요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탄성 변형률이고 탄성 변형이고 그 기울기가 2고 이게 탄성 계수죠. 탄성 계수 또는 영률이라고 하죠. 영은 사람 이름이에요. 탄성 변형 안에 있는 계수 또는 영률이라 하고, 요거는 응력과 변형률, 입실론도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봤던 입실론은 L0분의 델타 L이고 시그마는 A0분의 F, 즉 가한 힘과 늘어난 길이가 정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를 탄성계수 역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정비례하게 산성적으로 변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형적으로 변한다. 다음에 이 포아슨스 레이셔는 포아송비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마 프랑스 사람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포아송비. 이 포아송비는 잡아 늘리는 방향이 이쪽이 이제 아까에서 이 Z 방향,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쓰지 말고 시그마 Z분의 아까 시그마 X였나요?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Z분의 시그마 이쪽이 Z 방향, 이쪽이 X 방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고 이도 작은 범위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그러니까 시그마 입실론 X 입실론 X 얘가 그냥 재료과학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랬어요. 입실론 Z. 얘가 양수로 되면 이게 늘어나면 입실론 X는 반대로 되잖아요. 얘를 압축을 시키면 얘는 뚱뚱해진다고요. 그래서 요 비율이 얘가 플러스로 갈 때는 그 직각 방향은 반대로 되고 얘가 압축이 되면 얘는 늘어나는데 그 비율이 대략 금속인 경우에는 0.33, 세라믹인 경우에는 0.25, 폴리머인 경우에는 0.45, 대략 한 0.3 내외, 그렇죠? 0.3 내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작. 뭐 고쳐볼.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쳐서 다 주면 또 안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거는 여기서 나올 게 아닌데 어쨌든 요 그 쉬어 스트레스와 쉬어 스트레인의 비율도 그렇죠? 이게 아니라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힘이 가해지고 그 변형하는 감마는 타우와 변형률은 비례를 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마치 뭐하고 똑같이 저거랑 똑같이 수직응력이랑 똑같이 이렇게 변한다. 근데 사실 요것과 요거는 아이소트로픽인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요 사각형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재미가 있는데 아주 작은 요소일 때 그렇죠?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향에 따라서 원래는 저 G 값이나 이 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똑같이 아주 작은 요소일 때는 요소가 저 모양이 되게 그 샘플이 굉장히 작아 아주 미수하게 작아지면 그러면 G하고 E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겠죠. 그래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화성 B하고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고학년에서 배우시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변형률이고 얘는 인자응력이니까 수직응력과 수직 변형률 이게 안 보이네요. 수직응력과 수직 변형률에서의 관계가 탄성 계수였던 것처럼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의 계수를 전단 계수라고 합니다. 탄성 계수라고 전단 계수. 이것도 탄성 변형 영역에서만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벌크 모듈러스 K는 외부에서 압축응력을 가하면 그렇죠? 압축응력을 예를 들어서 물 아니든 유체 안에서 물을 가하면 압력을 여기서는 이제 압력이 보통 이제 가해지는 방향이니까 응력이 압력을 가해지면 얘네들 압력이 세게 가지면 줄어들잖아요. 압력이 진공으로 뽑으면 풍선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거의 비, 즉 부피의 비를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심플 토션인데 이렇게 베베 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기 나오네요. Special Relation for Isotropic.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경우에는 이 G값, 즉 전단계수는 뭐와 뭐로 표시할 수 있다? 전단계수는 탄성계수와 화승비로 표시할 수 있다.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구조에서 얘가 잡아당기니까 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을 같게 만들어주면 이쪽에 잡아당기는 이쪽에 줄어든 게 포화성비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보다 요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이 대각선 방향의 수직응력으로 요 모양을 그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값하고 지 값이 무슨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압축하면 얘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또 힘을 줘가지고 눌러줘요. 양쪽에서 다 누르는 힘 때문에 이걸 다 계산하면 이 값하고 포화성 B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 입력을 하다 보면 등방성 매트리얼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도 모든 방향으로, 그러니까 111 방향이든 001 방향이든 생각해보면 단결점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근데 복결점 같은 경우는 뭐 같으니까 이게 이제 아이소촉 매트리얼에서는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응력 변형률 곡선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응력이 있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그려보면 반드시 그냥 수직으로 y축에 거의 붙어서 씁니다. 그만큼 그 탄성 계수 값이 되게 크죠.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소성 변형이라고 하죠. 원래 위치로 안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탄성 변형 구간은 대략 한 0.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요거랑 평행하게 떨어져 0.2%인데 대략 이게 또 이 바운더리가 또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론적으로 여기 찍고 막 찍어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대략 한 여기 한 0.2% 변화되는 거를 우리가 항복 강도로 잡고 그거의 기울기, 요 기울기, 그렇죠? 이거를 역률 탄성 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잡아낼 때 처음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하고, 뭐 일라스틱, 플라스틱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따지도록 하고요. 일라스틱만큼은 그 탄성 변형만큼 다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복원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라이스는 뭐 이것분의 이거라는 뜻이고, 여기 항복 강도, 이거 경계,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의 경계를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하고, 소성 변형 이후에는 얘네들이 복원되지 않는데 그때 강도가 이렇게 되는데 요 끝에 점 잡아당기는 방향이죠. Ultimate Strength라고 합니다. Tensile UTS라고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도 하고, 이거 그냥 우리나라 말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여기 소성 변형과 탄성 변형을 하는 걸 Yield Strength, 항복 강도. 여기는 Stress라고 하고 Strength라고 합니다. 이 강도. 스트레스는 응력, 그쵸? 응력. Fracture Strength, 파괴 강도.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렇죠? 줄어드는 이유는 처음에는 얘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C편이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가 얘가 길쭉하게 늘어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중간 부분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모래시계처럼. 그러면서 이 단면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가 생겨요.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응력을 계산할 때는 대부분 다 A0분의 F로 계산을 하거든요. 처음에 단면적에서. 근데 저걸 실제로 측정하려면 카메라로 막 재지 않으면 측정이 어렵잖아요. 리얼타임으로 거기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두 개를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0분의 F로 하는데 얘는 이미 단면적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0가 더 이상 아니죠.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F만,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속도를 똑같이,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똑같이 하는데 들어가는 힘이 많이 들어가나 적게 들어가느냐로 얘를 따지는데, 얘 C편이 늘어나는, 아이고, 정도를 일정하게 속도를 기계를 땡기면 줄어드는 순간 얘를 힘을 덜 들여도, 포스를 덜 들여도 걔네들이 잘 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로드셀은 힘만 줄 줄 알아요. 무슨 힘을 주느냐? 얘가 여기가 이제 늘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늘어나는데 초당 몇 밀리미터씩 늘어나게 할까요? 그것만 합니다. 얘가 이제 크로스에다가 얘가 밑으로 가는 놈도 있고 얘가 위로 가는 놈도 있는데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만 움직여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아래로 움직이는데 어떤 거는 뭐 로드셀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움직일 수도 있고 요거는 요 C편 길이 얘가 보통 보면 C편 이렇게 생겼거든요. 도구본 쉐입처럼. 그래서 동그란 거고 있고 판형도 있는데 얘를 여기다 끼우고 여기 나사선이 있으니까 얘도 밑에다 끼우고 얘를 잡아당깁니다. 그럼 얘를 잡아당길 때 얘는 명령을 뭐 받냐면 자 1초에 1mm씩만 올라가. 그렇죠? 그럼 1초에 1mm 너무 빨라. 1초에 0.1mm씩만 올라가. 너무 느린가? 그럼 1초에 뭐 0.5mm씩만 올라가. 쭉 올라갑니다. 근데 쭉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다 처음 뚱뚱한 거 정도가 비슷하니까 뚱뚱뚱뚱 하다가 갑자기 속이 싹 줄면 그 부분에서만 변형이 집중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넥이라고 해요. 넥, 목. 위도 뚱뚱하고 밑에도 뚱뚱한데 목이 얇잖아요. 병목. 그래서 요 네킹된 부분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힘이 적은 힘으로도 이걸 잡아 당기는데 똑같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단. 그때 응력은 진짜 응력은 A0분의 F가 아니죠. 왜? 이미 목이 원래 A0는 이만큼이었었는데 A는 이렇게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F에서 F는 줄어들었지만 A는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A분의 F가 처음에 있는 여기에 있던 여기를 UTS의 처음에 A0 초기에 있던 A0의 분의 FUTS에서 힘보다 얘가 더 F는 얘가 더 커요. F는 얘가 근데 A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전체적 얘의 비율은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A를 리얼타임으로 옛날 못 재니까 A0를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초기 단면적으로 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뚝 줄어드는. 왜? F가 더 작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걸 레킹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 안 갑니다. 요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만 볼 겁니다. 넘느냐 안 넘느냐. 특정 소재에서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요걸 넘으면 얘가 기구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고 요거를 안 넘으면 기구적으로 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태스크를 드리는데 태스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풀어볼 거 있으면 풀어보시고 그러는 겁니다. 호모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학습. 그래서 응력하고 수직 응력, 그죠? 그다음에 전단 응력, 그다음에 변형률,
그래서 수직 응력, 그다음에 뭐 수직 변형률, 변형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수직 응력, 전단 응력 등의 응력을 등 응력의 종류를 이해한다. 그다음에 변형률, 수직 변형률, 전단 변형률이겠죠. 수직, 전단 변형률을 이해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포화송비입니다. 그다음에 응력, 산성계수, 포화송비와 산성계수와 포화송비를 이해한다. 사실 뭐 변형률이나 수직 응력하고 그 비가 산성계수니까 뭐를 이해하시고 잘 아직까지 그 옛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셔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가지고 그쵸? 요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태스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